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50년 동안 품어온 비밀과 죄책감, 그리고 기적 같은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 엄마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딸을 다른 집에 보낸 사연, 50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한 여성의 고백, 딸이 보낸 익명의 편지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기억 속 새 신발과 실젠 한 짝의 신발이라는 미스터리, 50년 만에 이루어진 감동적인 재회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선택. 정희숙 씨, 가명입니다. 그녀는 올해 78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인이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딸 수진이에 대한 기억입니다. 50년 전 가을, 정희숙 씨는 30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3살 배기 딸 수진이와 함께 단칸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는 1970년대 초반 가난이 죄가 아니라 일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희숙 씨는 품팔이, 빨래,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마다 희숙 씨는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혜숙 씨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희숙 씨에게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희숙아, 시내에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한다더라. 네 형편에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그 말은 희숙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딸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도 딸도 굶주리고 있었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후 희숙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을 부유한 집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적어도 수진이는 배부르게 먹고 학교도 다니며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희숙 씨는 수진이를 씻기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에게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숙 씨는 마지막 남은 은반지를 팔아 시장을 향했습니다. 딸에게 예쁜 신발이라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지를 판 돈으로는 신발 한 켤레를 살 수 없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희숙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노란색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짝을 잃은 신발이라 헐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신발이잖아. 적어도 한쪽 발은 보호할 수 있어. 희숙 씨는 그 신발 한 짝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남편의 약을 조금이라도 더 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희숙 씨는 수진이 약 오른발에 그 노란 신발을 신겼습니다. 왼발은 맨발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날 새벽 희숙 씨는 수진이를 업고 그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늦가을 날씨는 쌀쌀했고 딸의 왼발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도착한 희숙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희숙 씨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잘 살아라. 엄마를 용서해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면서도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희숙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다시 데려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정희숙 씨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숙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도 남편도 없는 텅 빈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숙 씨는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수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수진이가 맨발로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왜 나만 버렸어요? 왜 신발도 제대로 안 사줬어요? 꿈속에서 희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갯닛은 언제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희숙 씨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최악의 엄마야. 딸을 버린 죄인이야.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왜곡되어 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한 짝의 신발을 신겼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점점 예쁜 새 신발을 사줬다는 기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 나는 수진이에게 노란색 새 신발을 사줬어. 적어도 그건 해줬어. 이것은 희숙 씨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너무 잔인한 현실을 견딜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나은 기억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희숙 씨는 수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얼마나 증오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나를 평생 원망하며 살고 있을 거야. 나 같은 엄마를 만나서 불행했다고 생각할 거야. 희숙 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벌을 주듯 살았습니다. 좋은 옷도 사입지 않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희숙 씨를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희숙 씨 본인은 자신이 위선자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인간이야. 속으로는 딸을 버린 악마야. 이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희숙 씨는 78살이 되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수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희숙 씨의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희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발에 신겨주신 신발은 오른쪽 한 짝뿐이었습니다. 희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새 신발 한 켤레라고 믿어왔던 기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짝, 한 짝이라고? 내가 정말 한 짝만 신겼구나. 봉인되어 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신발 한 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절망이 딸의 왼발이 차갑게 식어가던 그 새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희숙 씨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한 짝의 신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신발 한 켤레를 살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엄마는 나머지 한 짝을 팔아서 아버지의 약을 사셨던 겁니다. 희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를 입양한 집주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두고 간 후 다시 돌아와서 신발 한 짝을 팔았다고요.
그 돈으로 약을 샀고 그 약으로 아버지는 딱 하루를 더 버티셨다고요. 희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동안 잊고 있던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를 두고 집으로 돌아온 희숙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당장 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희숙 씨는 다시 뛰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신겼던 신발 한 짝과 똑같은 신발을 시장에서 찾아냈습니다. 왼쪽 짝이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짝이라 싸게 드릴게요. 희숙 씨는 그 신발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약을 샀습니다. 남편은 그 약 덕분에 하루를 더 버텼고 희숙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숙 씨는 그 기억을 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희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신발 한 짝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신발 한 켤레를 통해 딸과 남편을 동시에 살렸다는 것을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딸 수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짝의 신발이 제게 가장 큰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발만 신발을 신고 자란 저는 불편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엄마는 이 신발 한 짝에 모든 것을 걸었구나. 나는 이 신발의 의미를 이해하고 살아야 해. 성장하면서 저는 입양 어머니로부터 진실을 조금씩 들었습니다. 제 친엄마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20살이 되던 해 입양 어머니께서 신발에 얽힌 전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신발 한 짝을 팔아 아버지 약을 샀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와 아버지 모두를 살리려 했던 거라는 것을요. 희숙 씨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니. 편지는 수진이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약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엄마가 약을 구하느라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2명 낳았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친할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요. 50년 동안 저는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희숙 씨는 울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찾아왔다니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전하기 위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엄마의 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곧 만나러 가겠습니다. 50년 전 그 장소에서 엄마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른발에만 신발을 신었던 그 딸이 이제는 양쪽 발에 신발을 신고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엄마의 딸 수진이가. 희수 씨는 편지를 꼭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희숙 씨는 편지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50년 전 딸을 보낸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희숙 씨는 그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발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가장 좋은 신발을 골랐습니다. 노란색 신발이었습니다. 50년 전 그 신발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짝 다 줄 거야. 약속날이 다가왔습니다. 희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발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 장소로 가는 길은 5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희숙 씨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50년 전에는 죄책감과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설렘과 감사였습니다. 드디어 그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희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여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희숙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구나. 수진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희숙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시간이 눈빛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그 순간 희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 미안하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희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50년 전에 못 준 신발이야. 이번에는 두 짝 다 있어. 수진은 신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신발이 있어요. 엄마가 주신 그 한 짝의 신발이요. 그 신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주신 것은 신발 한 짝이 아니었어요. 사랑 전부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희숙 씨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5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가족을 소개했고 희숙 씨는 손주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헤어지기 전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자주 만나요. 50년을 기다렸으니 앞으로는 함께 보내요. 희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희숙 씨는 이제 80을 넘겼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 수진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손주들과도 자주 시간을 보냅니다. 희숙 씨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희숙 씨는 가끔 5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이 아닌 감사로 기억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어. 수지는 지금도 그 신발 한 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후회와 상처가 있나요? 혹시 50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용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